이제 꽤나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에서 웹 프론트엔드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많지 않겠다. 많이 오만했었습니다. 근데 개발자한테 진짜 저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커리어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 배수의 진을 치고 그냥 퇴사를 해버렸어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그때 좀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점점 좀 다운되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엄청난 변곡점을 만나죠. 개발자로서의 제 커리어 패스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 개발자 커리어 안에서 토스증권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어떤 영향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알고 왔고요.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저는 한 3-4번 왔다 갔다 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특히 특이할 거리가 잘 없다고 생각돼가지고 이게 공유할 만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개발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순탄한 그래프가 완성됐던 것 같은데. 저는 재원님 궁금했어요. 저요? 네. 그냥 좀 재원님은 진짜 좀 약간 개발 외길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개발자 중에서도 좀 다르셔가지고 재원님은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철혜님 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철혜님 요즘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 일반 개발자의 롤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리드 롤을 좀 맡게 되셔가지고 꽤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 그래프는 이런데요. 저는 이제 원래는 전공자가 아니었고 스타트업에서 기획이나 세일즈 같은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해서 개발자가 됐고요. 개발자가 된 다음에 인베디드 하는 곳에 갔었다가 좀 더 창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웹으로 전향을 하게 됐고, 웹 개발을 하면서는 좀 계속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프론트를 조금 더 만지면서는 내가 만든 것이 바로 보이고 하는 것에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회사에 들어가서는 혼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처음에는 재밌다가 이게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최적인가? 라는 걸 혼자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불안하면서 좀 재미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을 계속 열심히 했는데 다른 프론트 분들이 잘 안 왔어요. 그럼 난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좀 다운되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팀원분이 이제 들어오시고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가 이제 토스에 오기 전에 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민님처럼 되게 막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오면서 혼자 뭔가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차라리 아예 더 작은 곳, 내가 가면은 첫 번째 개발자인 곳,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저도 혼자 했을 때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긴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막 세팅도 다 해야 되고 CI/CD도 혼자 어떻게든 더 편하게 해야 되니까 하려고 했고, 제가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증권에서 혼자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신 이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에게 코드 리뷰를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갖고 계신 고민을 코드로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혼자 할 때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 받는 게 되게 갈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같이 받고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분 안 계실 땐 이런 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꼭 갖고 싶어요. 저도 여기 오고 되게 많이 달라서 놀랐어요. 스택이 되게 비슷한데 전에 회사랑, 근데 너무 달라서 구현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좀 더 아무래도 토스가 커뮤니티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노하우들이 축적된 이게 보통 작은 회사에서 하는 거 되게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토스를 들어오면서 차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되게 잘하는 동료들이 많아가지고 자극을 받으면서 그래도 같은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토스에는 메이트가 있으니까 그 메이트랑 사실 단 둘이라도 계속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게 토스에서 되게 재밌는 걸 누리다가 토스에서도 이제 증권사를 만든다
하면서 증권팀에 프론트엔드가 필요하다 해서 증권에 가게 됐죠. 근데 그때 결정도 하면서도 저는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증권사라는 게 사실 외부로 만들어진 건 저는 그전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너무 챌린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왔을 때 되게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증권에 갔는데 국내는 다 됐으니까 이제 지민님이 오시면 와서 해외 쪽을 이제 좀 도와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와 재밌겠다. 이제 해외 주식을 만들면 되는구나 해서 왔는데 국내를 출시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이제 고난이 저에게 있었고 사실 시간도 진짜 많이 투입을 했었던 것 같고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증권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중심점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서 챕터 리드를 이제 제가 맡게 됐고 리드가 되면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근데 사실 리드가 됐다 그래서 막 엄청 달라지진 않거든요. 토스가 사실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가 부담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리드 해도 되는 사람인가? 나 아직 너무 잘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다른 리드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그때 막 얘기하면서는 그냥 그 위치에서 같이 뭐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중심 역할 해주고 다른 뭐 챕터 혹은 PO 분들이라든지 공통된 뭐 아젠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챕터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달하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또 의미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리드가 돼서 계속 내려가다가 근데 결국 출시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랜드 오픈을 했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래프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올라갔음에도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초반에는.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이거 뭐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 이런 사람들도 계셨고 이게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조금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이제 엄청난 변곡점을 만나죠. 저 변곡점이 이제 사실 한 주주기 이벤트인데 그걸로 개설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그 트래픽을 저희가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거의 해서 막 2주 만에 거의 200만 계좌가 이렇게 개설이 되면서 막 매일매일 지표가 오르고 그 경험을 하면서 갑자기 역시 이게 맞았어. 우리가 하려던 게 맞았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끼고 이제 차트가 이제 언더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 없을 때인데 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이걸로 토스 증권 나왔다는 걸 알긴 했어요. 그리고 막 토스가 뭔가 이렇게 바이럴을 잘 만드네. 약간 그리고 되게 사용성이 그때 되게 좋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다음 퍼널도 단순하고 또 막 그 디자인도 되게 토스랑 되게 일맥상통한 디자인을 썼잖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괜찮고 이렇게 주식을 쓸 수 있구나. 그때 당시 느낌은 사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주식이 저희가 오픈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이제 해외 주식 계좌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앱이 있고 막 해외 주식 앱이 있거나 계좌가 달라가지고 한 곳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삼성전자랑 애플이 한 주머니에 있는 그리고 테슬라를 내가 거기서 바로 살 수 있고 테슬라 판돈으로 현대자동차를 살 수 있고 이게 그 당시에 그게 돼? 라는 생각했었는데 그걸 진짜 만들어내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힘든 줄 모르고 계속 열심히 해오다가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어떻게 사람들을 더 모실 수 있지? 좋은 분들 어떻게 모실 수 있지? 고민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 리드이다 보니까 좀 꺾였어요. 또 그때도 많이 꺾였고 그때 할 수 있는 걸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부스 운영도 하고 막 부트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또 토스 홍보하고 그 노력들에 또 뭐 결과에는 이제 뭐 재영님이나 철애님이나 좋은 분들 많이 오시게 됐고 인원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팀이 조금 더 공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BEP를 저희가 실제로 넘게 됐고 예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우리는 자유항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가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뿐 아니라 사실 뭐 투자하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서비스가 되는 게 저희 이제 뭐 목표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하나 이뤄갈 거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앞으로도 조금 한동안은 올라가는 그래프가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재영님이 다음 바통을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토스 증권에 오기 전에는 40명, 50명 정도 규모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생각보다 퍼포먼스를 많이 못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 제품의 그 거대한 환자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의 브라우저 퍼포먼스 개선을 제가 한번 했었고, 근데 그거를 나쁘지 않게 성공시키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프론트엔드 기술로 해결할 수는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땐 어느 정도나 오만하셨어요? 그냥 누가 말 걸면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셨나요? 제가 시간과 열정을 쓰면 웹 프론트엔드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많지 않겠다. 이런 많이 오만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해결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과찬이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개발자한테 진짜 저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원래 잘 모른다고 했다가 근데 막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또 좀 판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최적화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테이블 전체 리렌더 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근데 뭐 적절하게 기술들에 대해서 내가 서치해서 알게 되고 그걸 적용했을 때 비로소 좀 내게 되잖아요. 도큐멘트 맨날 봐봤자 내 거 절대 안 되는데 뭔가 썼을 때는 내 거 되고 그걸로 이제 좋은 피드백 받거나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나 좀 하네 이런 게 되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어느 커리어 패스에서나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이제 꽤나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론트엔드 기술을 좀 더 팬시하게 제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에 가서 저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이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팬시하게 쓰는 팀, 토스 팀에 가면은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겠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 많이 쌓아져 있는 웹 프론트엔드 기술력을 저도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계열사를 선택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토스증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의 메이트가 재원님이셨어요. 네, 재원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재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코드들을 보니까 난 진짜 숙연 뭐 이런 거. 많이 숙연해졌어요. 입사하고 나서는 겸손함을 많이 배우다가 주문 내역에 예약 주문이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영님께서 여기 주문 내역에 예약 주문도 주문 내역에 나올 수 있게 개선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을 제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름 열심히 테스팅을 하고 꽤나 신경 써서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브 버그가 터진 상황인 거예요. 재영님 이거 롤백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연락을 듣고 회사로 돌아가서 이제 롤백보다는 그래도 핫픽스로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때 대응하고 나서 든 생각이 나는 첫 배포부터 망했다. 이 팀에 어떻게 보면 저의 첫인상을 드러내는 자리였는데 나는 팀에서 신뢰를 받기는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자신감이 더 떨어졌었어요. 근데 오히려 팀원분들께서 첫 배포에서 장애가 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고만 기억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문제가 터져도 이 사람은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하는구나라는 저의 일하는 자세를 더 높게 봐주시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핫데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뜨거운 데뷔였어요. 되게 애써 주셨고 막 이랬던 거는 생각나는데 정확한 뭔가 상황은 기억이 안 나서. 이렇듯 이제 동료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 아예 잊어버렸다. 네, 실수한 순간을 기억하시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책임감과 어떤 태도로 일하는가를 주로 봐주시는 문화 덕분에 좀 더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점점 곡선이 올라와요. 근데 올라가면서 굴곡이 있는 이유는 그런 어떤 토스에서의 일상들이 되게 평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도전들이 들어오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제일 먼저 기억나는 저의 도전이 토스증권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면접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기술적 역량을 검증하는 걸 넘어서 저희가 진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를 정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한 면접관의 역할을 넘어서 팀의 문화를 만드는 것까지 저의 역할이 넓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맨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할 땐 개발자는 코딩 잘하면 장땡이지 스킬풀니스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명제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개발적으로 탁월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챕터의 문화,
어떻게 하면 동료 개발자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점점 더 넓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뭐 재영님이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커리어가 좀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원래 만들어 온 걸 유지보수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많고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꽤나 제가 긴 기간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되게 저에게 도전적인 것들이 주어지기도 했고 그걸로 또 달성했을 때 기쁘고 또 실패했을 때도 그걸로 또 배우고 그런 되게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 있어서 다이나믹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토스의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팀 규모가 커지면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피처를 개발하게 되었어요. 종목 상세 화면에 들어가면 보이는 한쪽엔 호가창, 한쪽에는 주문창이 보이는 반반 매매라고 하는 피처인데 유난히 기억이 남는 게 그건 저를 포함한 프론트엔드 개발자 3명이서 같이 협업해서 만든 피처거든요. 자기가 제 것만 개발해서 제품이 잘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저를 포함한 3명의 개발자들끼리 얘기했던 게 이 피처를 제 시간에 맞춰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우리의 워크아워로 우리의 절대적인 시간의 양으로 이걸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일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좀 더 소통을 잘해서 누구 하나의 고통으로 이걸 해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라는 카테고리의 한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챌린지들을 거듭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저의 증권팀에서의 제 모습 그리고 팀의 모습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반복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는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철현님께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에 전 대기업으로 갔어요. 제 전공이 저도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전기전자 공학이었어가지고 좀 더 하드웨어 회사의 인베디드 개발자 쪽으로 갔어요. 이때는 근데 그래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마치 주식처럼 굉장히 선반영된 거였죠. 어떤 설렘 뭐 이런 게 많이 반영돼서 높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쭉 떨어지죠. 이제 쭉 떨어지는 게 대기업에서는 정말 워낙 큰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인 어떤 개발을 거의 할 일이 없고 주로 관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데들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다르게 이런 거를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주로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제 어떤 기본적인 제 실력이랑은 정말 상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결정적으로 거기서 쓰는 기술들이 그 안에서만 쓰는 시스템, 그 안에서만 쓰는 뭐 도구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저한테 디모가 많이 심하게 왔고 아마 제 커리어 중에서 그때가 거의 최하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가치 키워드는 자유인 것 같거든요. 또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또 이제 스타트업계? 그리고 업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그때 가진 기술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커리어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해서 좀 사실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냥 퇴사를 해버렸어요. 정말 나를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론트 개발을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새로 회사를 갔죠. 근데 그때 한 그 준비 기간이 대충 한 7,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퇴사를 하고 다음 회사까지 가기까지.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잘 먹고 했는데 살이 막 4, 5kg 쭉쭉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암울했던 시기에서 대충 7, 8개월 사이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서 몇 개 이제 스타트업 회사 중에 괜찮아 보이는 회사 했는데 된 거예요. 되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되게 재밌게 다녔는데 좀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막 조금 더 전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보통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알아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 토스 같은 회사를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직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가 그 토스 증권 이벤트 할 때예요. 그때가 딱 그때쯤이에요. 증권에서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되게 이직이 금방 되더라고요. 여기는 다 해서 2주 걸렸나? 맞아, 프로세스가 엄청 네. 빠르죠. 순식간에 해버려요. 순식간에 연락 오고 그 일하는 방식을 채용 과정에서 대충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게 그 군더더기가 진짜 없었어요. 면접을 하고 나면 뭐 며칠 안에 연락을 준다, 뭐 암묵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사람 뽑아야겠다 싶으면 그냥 끝나고 바로 채용 담당자가 바로 연락.
그러니까 이게 군더더기가 너무 없고 그래서 일도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그래서 시원시원하다. 그때 진행 중인 회사들이 다 되게 괜찮은 회사들이었거든요, 사실. 근데도 되게 이 점에서 되게 저는 토스가 높게 평가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 채용 기간이 좀 늘어났으면 다른 데 가셨을 수도. 어쩌면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채용을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데가 끝날 때쯤 토스를 시작해라. 네, 그래야 속도가 거의 끝까지 끝난다. 여긴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저도 진짜 순식간에 진행됐던 것 같아요. 전 오전에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을 보자마자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그 기술 인터뷰를 보고 지하철을 탈 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진짜 합격인 게 맞나? 이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문화 면접 보고는 집에 갈 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떨어졌나? 이런 생각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이제 입사를 하고 그때까지가 가장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몰랐죠. 이제 내가 또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고 이제 약간의 내리막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특히 개발 관련된 건 되게 토스 커뮤니티 안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쓰잖아요. 프레임워크라든가 라이브러리든가 많이 쓰잖아요. 좀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보다는 훨씬 이래저래 레이어가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걸 파악하는데 되게 시간이 걸려서 좀 스스로 답답했죠 그때. 근데 그래서 저는 막 내가 모르겠으니까 막 지민님도 자꾸 물어보고 재현님도 자꾸 물어보고 막 그렇게 자꾸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되게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줬던 것 같아요. 온보딩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6개월 동안 조금 이제 적응 기간이 걸렸던 것 같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회사에 좀 다른 것들이 이제 보였던 게 제가 그만큼 힘들게 온보딩을 어떻게 보면 했는데 제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요청해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 도와주는 거? 보통 회사 같은 데 보면 파레토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20%만 열심히 하고 80%만 안 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는 토스의 가장 큰 힘은 사실 이거였던 것 같고 이래서 사업이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해서 그때 되게 이제 한창 뽕에 차 있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토스에서 제일 좋은 건 사실 그거긴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열심히 한다는 확신. 그걸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API 나오기 전에 뭐 맞춰놓은 거 가지고 프론트가 딱 해놓고 서버 나오자마자 맞추자마자 아주 깔끔하게 따라락 처리되고 오히려 배포까지도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을. 그러면 또 알아서 딱 QA분들이 또 다 체크해 주시고 PO분들이 이슈나 막 리걸 검토해야 되는 거 따라락 검토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각자 자기가 분배된 일을 되게 잘 하는 것. 그걸 저희 맨날 DRI다 막 얘기하는 게 결국 DRI 자체도 좋지만 그렇게 믿을만하고 책임감 있는 동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잘 흔치 않으니까 그 부분이 토스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랑 문화적으로는 기업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오픈 미팅 같은 거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안 받아들여지고 진정성 있게 안 듣는 회사 문화 사실 거의 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런 거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얘기를 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으면 진짜 그걸 듣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는 토스가 가장 놀라운 점. 그 이유는 제가 약간 떨어지게 그래프를 그려놓긴 했는데 이제 또 요것도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새로운 뭔가 재밌는 걸 찾을 방법이 뭐가 없을까? 뭐 예를 들면 생산성 도구를 뭐가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딱 프로덕트 만드는 거 외에 좀 다른 어떤 걸 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도전을 여기는 해볼 수 있는 데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투표 받으신 재원님 그래프를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놀라운데요? 오... 여러분들의 뭔가 그래프를 보고서 보니까 되게 밋밋하게 그린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뭐 중간중간에 힘든 일들도 많았고 근데 뭔가 개발 커리어 전체를 봤을 때 좀 저런 그림을 그리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로그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사실 저는 그냥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그냥 바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아무래도 처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하지 않고 몸을 되게 많이 써가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 기억 때문에 나는 앞으로 좀 워라벨이 좋은 회사를 가야겠다 하고서 되게 업무량이 적은 그런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되게 내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러다가는 뭔가 도태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막 좀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지? 이런 걸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타겟책으로 되게 오픈소스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외주 작업 같은 거를 되게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벨 연구소에 있었던 리차드 해밍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운이 까먹었네요.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준비한 티가 확 나는데요? 벨 연구소라니.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뭐 없나? 저 방금 하나 했어요. 그 뭐냐 그 골짜기 뭐좀 까먹었다. 더닝크루거. 더닝크루거. 더닝크루거는 여기 안 담겼을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까비. 자신감의 계곡인가? 그 있었는데 이렇게 찍는 거. 곡선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네요. 뭐의 패러독스 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누군가 검색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더닝크루거임. 벨 연구소에 계셨던 리차드 해밍이라는 분이 위대한 업적은 운이 좋아서 달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준비된 사람이 이 운을 잡을 수 있다. 뭐 흔히들 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이긴 할 텐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외주를 하면서 베타 버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 리액트가 되게 시장 파이가 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뭔가 실력이 아닌 뭔가 운 같은 것도 되게 뭔가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팀 합류 전에 일했던 회사가 있는데 중간에 실리콘밸리 견학을 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유수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견학하면서 언젠가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토스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증권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첫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증권팀 합류 후 그냥 되게 뭔가 열심히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힘들었던 그런 뭔가 고비 같은 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시간의 기능 같은 거를 개발할 때도 되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 특정 시간대에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그거에 맞추려면은 10분 안에 막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개발 기간이 늘어지게 되니까 테스트 때문에 그때 좀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팀원들한테도 미안하고 회사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바닥을 잠깐 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하까지 들어갔어요. 멘틀까지 이렇게, 네, 멘트. 이렇게 최근에도 되게 팀원들이 많아졌잖아요. 프론트엔드 팀원들이 이렇게 한 트라이브에 뭔가 리드를 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팀원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고 자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마지막 파트인데 저는 뭔가 키워드를 은퇴로 잡았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됐고 얼마 전에 BEP도 넘었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서 그 끝에 뭔가 증권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IC,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서 역량을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을 이끄는 이제 리더로서의 역량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의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종류의 근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C로서의 그 역량 성장이 스킬 위주의 개인 역량이라면 결국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팀으로 더 잘할 방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커지고 우리가 더 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리드하면서 여기는 실무를 안 하지 않잖아요. 리드로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보다가 보니까 실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는 게 좋겠구나. 좀 더 그냥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경향.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토스 증권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커리어 역량을 좀 더 높이고 싶은가에 따라서 어떤 선택지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저는 보장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엔지니어 리드로서의 역할을 키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해주시면은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있는 IC가 됐건 뭐 매니징하는 롤이 됐건 결국 내가 있는 회사가 잘 되고 좋은 팀에 가야 사실 그것들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팀에 와서 좋은 동료들이랑 같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팀이 크고 있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중간 미들급의 리드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저희도 계속 고민하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그런 같이 고민하는 팀 아니면 그 계신 곳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기회들을 찾는 것이 되게 좋은 게 아닐까. 좋은 팀에 가야 의미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라는 게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았는데 이때까지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도 내가 어떤 커리어를 원하는지 한번 되짚어 보니까 앞으로 제가 어떤 커리어를 그려나갈지가 더 기대되고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증권팀에 대한 파트가 사실 그려지다 만 상태잖아요. 앞으로는 사실 저희 증권팀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계획하고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증권팀 안에서 더 커리어 패스를 같이 그리고 더 성장하는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싶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